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새벽입니다. 계속해서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한 여인 이혈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혈란 입장에서 보면은 박정희를 사랑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오히려 박정희를 버린 여인으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는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혈란은 박정희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고 영영 못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비련이라고 해야 될지 적당한 명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생전에 그를 버린 여인이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를 버린 여인. 상당히 이병주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썼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사안을 가지고 박정희를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혈란은 박정희가 수권 수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첫째, 북한에 살면서 빨갱이가 싫어서 당신 월남했는데 어제까지도 같이 살던 그 남자가 빨갱이라고 해서 붙들려 갔다가 겨우 살아나왔으니까 또 여기에 이 과정에서 본처가 있고 11살 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중으로 박정희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박정희가 숙군수사에서 백선엽이라는 의원을 만나서 요행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나 무기징역 그게 또 감형이 되고 해서 군복은 벗고 육군정보국에서 백선엽 국장의 배려하에서 민간인으로 일하면서 겨우 푼돈 정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에서 완전히 이 민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박정희를 곁에서 바라보는 이혈란, 나이가 8살 아래인 이혈란의 입장, 나이가 24살, 5살 요 무렵의 이혈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혈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인터뷰에서 남긴 그 수레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드디어 이혈란 씨가 박정희를 버립니다.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 날짜를 1987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50년 2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2월 6일에 집을 나간다는 메모를 밤에 써놓고 그때 미스터 박은 홀에서 공부한답시고 패치카에 불을 떼고 관산 하이클래스였어요. 의자로 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잠잘 때인데 몰래 나왔어요. 이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하니까 그때 서로 싸워가지고 따로따로 잤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부하가 나서 살겠어요? 미스터 박은 술 먹고 자고 있었고 내 몸 하나 빠져나왔지요. 편지에는 마지막 남긴 편지에는 그동안 고마웠고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날 찾지 말고 날 찾으면 투신 자살할 것이라고 썼어요. 상당히 이분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향 아줌마를 만나 지금 남자는 결혼 경력이 있고 거기다가 빨갱이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냥 살지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영리하긴 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고향 부인네 집에서 살았는데 사변만 안 나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동안 가출은 수도 없이 했고 박정희가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지프차를 타고 서울 근교를 헤집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her란 씨는 가출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해 6월 사변 때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 고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지요. 친구 오빠가 그 학교 서무과장으로 있었는데 술 한잔 안 먹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마음 흐트러질까봐 자꾸 소개했어요. 그분은 총각이었고 거절하려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프로포즈 했어요. 나는 과거가 있으니 단념하라고 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깨끗하게 단념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나는 영등포 모 여고에서 시간 강사, 생물학도 조금 가르치고 그 남자도 영등포에 있는 그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오고 순진하고 거짓이 조금도 없는 남자이고 진실하고 내가 참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박정희와는 다른 아주 성실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어서 마음을 좀 식힌 뒤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약혼하자고 해서 약혼식 날 내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2편 같이 본 정도죠. 6.25가 터진 날 영등포 당산동 하숙집에 그분이 나를 찾아와 피난 가자고 데리러 왔어요. 강제로 피난 보따리 사갖고 둘이서 대구로 피난 가서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6.25 때 경황이 없는데 미래의 남편이 찾아와서 보따리 사라 해가지고 같이 대구로 갔으니까 결혼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대구에서 결혼했는데 이게 아마 여름인 듯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대구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 날짜는 1950년 12월입니다만은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두 사람이 만날 뻔 했는데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을 거기서 잉태하고 대구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경북 의성에서 교사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교장, 부교장패로 갈려있던 교육 현실이었는데 그때 교장 편이었는데 교장이 암으로 돌아가서 교직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4년 전에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지방에 납품하는 것인데 봉고차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her란 씨는 단신 월남을 했는데 6.25 중에 또 가족과 재회를 했다네요. 식구들하고 다시 상봉한 건 6.25 사변 나고 의성서 안동시장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정 식구들이 다 내려왔다고 해요. 그때 첫 애를 뵀을 때인데 너무 마음이 외롭고 고생도 컸지요. 그 소식을 듣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연락해달라고 내 소재를 적어 주었지요. 동생이 내려와 상봉했어요. 내가 첫 애를 낳고 20일이 됐는데 그때 식구들은 을지로 이가에 있었고 아버지는 인물이 좋아 장개석과 알고 지내기도 했답니다. 가출 후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가출 후에 전화를 한 번 했답니다.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대요. 내가 가출한 지 한 20일 뒤에 내가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내 성질이 어떤데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박정희 그러니까 가출한 이후에 부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술집에 갔더니 거기에 종업원으로 이혈란 씨를 보고 이혈란 씨가 화들짝 놀라서 달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 정리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부인을 합니다.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길에서 지프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만날 뻔한 거죠. 임신 2개월쯤 됐을 때인데 내가 모양을 내고 원피스를 입고 싹 빼고 가는데 지프차가 빵빵 되는 거예요. 사변통의 월북 해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 씨가 내리려고 해서 나 살려라 하고 뛰었지요. 마침 트럭이 지나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참 극적인 장면이네요. 여기에 자기는 사변이 났으니까 박정희가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골수 공산주의자로 안 거죠. 박정희는 수권 수사 때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전향을 합니다. 이 사상적인 전향은 박정희식으로 해야 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공산주의를 버린다고 합니다. 미지근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박정희는 확실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더구나 6.25가 터졌을 때 박정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고향 구미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6.25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육군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박정희가 정말 전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때도 월북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혈란 씨가 생각했다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 월북할 수, 근데 박정희가 한강을 건너는 거죠. 그걸 본 장도영 씨가 박정희를 다시 군 장교로 재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련 계급장을 다시 달게 되는 거죠. 그때는 계급장이고 뭐고 구할 수도 없으니까 김종필 씨가 철모에다가 계급장을 그려주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혈란을 본 박정희 그때 소련이 빵빵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는데 그 사이에 트럭이 중간에 지나가서 박정희가 놓쳤다. 이런 장면 어디에 영화에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오마 샤리프죠. 오마 샤리프가 닥터 지바고죠. 오마 샤리프가 그 이복 형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에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인지, 물론 의사니까 아마 의사겠죠. 그래서 옷을 빼입고 이제 출근하는 날 전차를 탔습니다. 전차 바깥으로 헤어진 랄라, 줄리 크리스티죠. 애인이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는데 랄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줄리 크리스티. 쫓아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리면서 쓰러지는 장면.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박정희도 그때 닥터 지바고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혈란을 사랑했기에 나는 붙잡혀 가는 쪽을 선택을 했다. 내가 충분히 다른 날 수도 있었는데 이혈란을 사랑했기에 붙잡혀 가서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 이런 심정의 박정희. 그리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그런데 대구에서 만났다. 그게 박정희로서는 이 연란을 단념하는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름이니까 한 6개월 뒤에 선을 봐서 유경수 여사와 대구에서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현란 씨는 계속해서 박정희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박은 동거하던 시절입니다. 방에 누워 책으로 얼굴을 덮고는 연습을 하곤 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영웅이라 하더군요. 독재자지만 난 사람이라고. 저는 그 사람 보고 더는 몰라도 국방장관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는 요만큼만 내가 어딜 가도 항상 저를 데려갔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디 갈까봐. 가출을 하도 자주 하니까. 땅을 치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지도 몰라요. 연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요. 그때 좀 참지. 잘났다고 하더니 돼지 머리 기름 장사하니 이러면서 저를 놀립니다. 저는 숙고는 삼을 수 있었는데 또 사랑의 메시지도 있었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은 옥중에서 쓴 편지,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그 메시지도 있었고, 그런데 한마디로 내가 너무 살살 맞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애정이 있을 때도 살살 맞았어요. 이분도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분 같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제가 날 놓아달라고 자꾸 그러니 박정희가 울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박정희가 울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더랍니다. 박정희가 여자 앞에서 운다는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딱딱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교가 이현란 앞에서 울었다. 괘씸하고 가면 같았어요. 여자 하나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애까지 내게 입적한다는데 천길만길 뛰겠더라고요. 팔자인가 봐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그냥 대통령이지. 그게 괴로웠으면 내가 쪼글쪼글 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감이 있고 고인이 되니까 더 미안해요. 내 이야기가 나와서 유교사가 재떨이로 맞기도 했답니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겠죠. 내 소식을 상당히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께 편지 쓰라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고, 동생이 기자라서 박정희입니다. 그이가 춘천에 있을 때 만났대요. 나는 가재미 덴뿌라를 좋아했는데 그이가 가재미 덴뿌라를 하도록 하더니 동생 보고 맛있지? 나도 이것 좋아하는데 누님도 좋아했지?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현란 씨의 동생이 기자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현란 씨의 동생을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거기가 못 잊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나이 먹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 11.6 사건, 1979년 11.6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소식을 그 다음날 들었을 텐데 어떤 생각이었느냐고 물었더니 이현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던 날도 밥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녁을 먹고 숟갈 놓을 때였습니다. 너 참 독하구나 해요. 곱게 돌아가시지 못한 게 마음 아파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명복을 빌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옛날 추억이 자꾸 생각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지요. 지금은 미안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은 지극히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니 극락세계 갔으면 하고 생각하지요. 이게 이혈란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혈란 씨가 쭉 겪은 이야기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이혈란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두 사람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